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그 모틀리 풀 기사를 바탕으로 금융기술 회사 소파이의 앞으로 3년을 함께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사를 보면요, 소파이가 정말 무섭게 성장하는 모습인데, 동시에 경제가 불안하다는 그런 경고등도 켜져 있단 말이죠. 맞아요. 양면성이 있죠. 네, 이 두 얼굴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소파의 실적부터 좀 볼까요? 와,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2배 넘게 올랐다니. 정말 대단하죠. 네, 성장세가 가팔랐죠. 서비스도 다양하게 늘리면서 이용자 기반도 넓혔고요. 특히 최근 1분기 실적을 보면요. 회원 수가 무려 34% 늘어서 거의 1,100만 명. 네, 1,100만 명에 육박해요.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조정 매출은 33% 증가한 7억 7천만 달러, 그리고 조정 주당 순이익은 200%나 급증한 0.06달러를 기록했죠. 네, 그 조정 수치가 중요하죠. 핵심 영업성과니까요. 맞아요. 경영진 스스로도 2025년 시작이 엄청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2025년 매출 전망치도 32억에서 33억 달러로 올려잡았고요. 네,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소파의 그 수익 구조가 꽤 탄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수익 구조요? 네, 특히 수수료 기반 수익, 그러니까 대출 이자 말고 다른 수익이 1분기에 67%나 늘어서 3억 1,500만 달러나 됐어요. 와, 67%요. 그건 정말 크네요. 네,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신호죠. 그리고 회원 한 명당 평균 1.4개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아, 1.4개요? 네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수치일까요? 단순히 대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도 같이 쓰기 시작했다? 뭐 이런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소파이가 단순 대출 회사를 넘어서서 뭐랄까 여러 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렇군요. 플랫포마.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숫자를 앞으로 2개, 3개로 늘려나가는 게 진짜 실력이자 과제가 될 겁니다. 아, 그렇죠. 더 많은 서비스를 쓰게 만들어야 하는군요. 네, 고객들이 더 많은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게 만들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실적은 정말 좋아 보이는데, 근데 기사에서는 마냥 정밋빛 전망만 하진 않더라고요. 바로 그 경제적 불확실성 문제인데요. 네, 그 부분이 또 중요하죠. 예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정책 발표했을 때 소파이 주가가 일주일 만에 20%나 빠졌던 일이 있었다면서요. 물론 다시 회복하긴 했지만요. 맞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거시경제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관세가 부과되면 아무래도 네,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이게 전반적인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새로 만드는 등 이런 금융상품 이용에 좀 소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지금 실제로 좀 어떤가요? 기사 내용을 보면 좀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네, 최근에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작년 12월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한 20% 정도 낮아요. 20%나요? 꽤 차이가 나네요. 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신호도 좀 보이고요. 소매 지출이나. 아, 여행 같은 것도 줄이고요. 네, 여행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불안 심리가 계속되면 소파이가 추락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아, 그렇죠. 대출 같은 거요. 네, 소상공인 대출, 신용카드 발급 같은 사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실업률 자체는 4.2%로 낮은 편이지만 고용 증가세가 둔화될 조짐도 보입니다. 아, 고용도요? 네, 그래서 만약 관세가 실제로 소비를 위축시키거나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한다면 소파이 같은 핀테크 기업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지난 몇 년간 보여준 그런 폭발적인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 변수를 꼭 고려해야 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소파의 향후 3년은 탄탄한 성장 엔진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이라는 파도를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딱 그런 상황입니다. 내부 실적은 좋은데 외부 날씨는 좀 불안정한 그런 비행을 앞둔 셈이네요. 당신이 이 정보를 통해 소파이 같은 기업을 볼 때 거시경제라는 큰 그림을 함께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네, 정리하자면 소파이는 회원 기반 확대, 매출 성장, 수익성 개선 같은 내부적인 운영 성과는 분명 훌륭합니다.
재무 상태도 좋아지고 있고요. 네, 그건 분명하죠. 하지만 외부 환경, 특히 소비자들이 경제를 어떻게 느끼고 또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변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사의 관점처럼 앞으로 몇 년은 성장과 불안정성이 좀 뒤섞인 모습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양면을 다 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사는 주로 거시경제 같은 외부 요인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소파이가 자체적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아까 말한 그 회원당 평균 이용 서비스 수를 늘리려면 어떤 내부 전략을 쓸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뭐 새로운 상품을 내놓는다거나 기존 고객에게 더 맞춤화된 제안을 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 부분은 당신이 한 번 더 깊이 파고들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